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결정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돼. 원희룡 장관은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면 안 돼. 만에 하나 연루된 뭐라도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. 원장관에 대한 한 줄 평이라고 얘기하셔서 좀 망했다. 오늘의 정치판 시그널을 읽어볼 시간입니다. 자, 어제 국토위 전체 회의에 양평고속도로 이 사업을 두고 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.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. 일단 뭐 사실 이렇게 의혹이 계속 제기되긴 했지만 이거는 결론이 나려면 결국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.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 또는 이제 관계자들의 양심 선언이 나와야 사실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 아니고요. 네. 제가 볼 때 그 양심 선언은 1차적으로는 한 9월 내지 10월 때 아, 시기까지. 네, 9월에서 나올 10월. 수가 있고 네. 그때 못 나오면 이제 내년 한 3, 4월 때 총선 직전 총선 직전. 내지는 네. 그리고 이제 또 직후 이렇게 직후. 한 세 네. 단계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. 시기별로. 네. 지금 핵심 어저께 계속해서 장철민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.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서 큰 핵심 내용은 절차야. 왜 노선이 변경됐냐. 그렇습니다.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. 자료가 없더라, 자료가 있더라. 그럼 핵심은 뭐냐면 자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노선이 바뀐 게 말이 안 되냐를 아주 근거 있게 자료로 이게 여하튼 장관의 답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. 민주당은 국민의 답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.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근거와 설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어지냐 이걸 봐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. 이 노선이 변경된 게 좀 이상하다. 그죠? 이래 해서 이상하다. 이 절차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상하다.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이상해? 아 들어보니까 이상하네. 이게 쭉 나와 있지만 들어보니까 이상하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첫째. 그러면 그 이상한에 다 나온 얘기들이라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상한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답을 못하면 이제 그러면 야당은 국민의 설득을 한 거죠.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 이상한데 그럼 이것을 이 변경을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변경했을까, 그죠? 그러면 누가 변경했고 이거 결정적으로 이 변경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을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군지, 양평군인지 국토부인지, 그러면 국토부의 누군지,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럼 변경된 근거는 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, 무슨 근거를 이거?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변경된 근거가 불명확해요, 사실은. 네. 그렇잖아요. 그 다음에 변경되는 절차도 이상해, 그죠?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런 것들이 막 기회가 되죠. 그다음에 그럼 장관은 언제 알았느냐? 이것도 중요하죠. 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던데 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걸 서로 분담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였는데 어제 그런 것보다 너무 화들이 많이 나시다 보니까 서로 화내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쟁점이 두 개잖아요. 하나는 그 변경 자체에 대한 그렇죠. 논란. 절차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의 어떤 그런 뭐 백지화 논란부터 시작해서 태도. 어떤 태도 이런 논란인데 그 태도 관련해서 이게 보면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제 백지화 선언을 해놓고 근데 여기서 상황이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게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언행이냐 이런 얘기도 사실 그렇죠.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.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네. 그런 건 너무 뻔하잖아요. 네. 뻔한 분석일 거예요. 왜냐하면 장관이 어떻게 본인이 독단적으로 백지화 결정을 내릴 수 있냐. 이게 뭐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다. 이건 뭐 이제 뻔히 우리 동아일보 3면 하단에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원장관은 정치적 흥부수를 던졌어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의 묘미인데 원장관은 이게 딱 보는 순간 내용이 꼬인 거야. 이현주 의원도 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벌써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죠. 양평 군수가 등장하죠. 이러면 심상치가 않아. 네. 그러니까 이거 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게다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찍고
또 뭐 어디가 찍으려고 했다가 찍힐지는 모르겠는데 찍고 대선 가겠다라는 게 원장관의 구상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집중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장관으로서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. 그래서 성무수를 던진 거예요. 이걸 더 뭐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여지를 주기 시작했다간 본인이 몰려. 원장관이 그 법률가시잖아요. 아 이거 문제될 수 있겠다. 아, 그 사업 자체가. 네.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거기 처가가 연루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. 하지만 만에 하나 연루된 뭐라도 딱 나오는 순간, 그죠?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장관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장관도 원장관은 이게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.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요. 본인이 잡혀갈 수 본인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.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. 그거 알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. 그럴 위험성이 있다. 단정 못하지만 그래서 던지고 난 그래서, 여기서 그래서 나가야 어제도 되겠다. 지금 원장관으로서는 여기서 몰랐다. 밀리는 순간 정치적으로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원장관은 여기서 대충 방어하고 끝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로 보는 게 아니라 네. 자기는 여기서 어떻게든 돌파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지지를 받아서 대선까지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. 좀 이제 실망을 한 게 원희룡 장관 옛날에 무슨 좀 개혁적인 보수 인사로 좀 남원적을 그래도, 했죠, 예, 남원적.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막 막무가내로 막 나가시네 이분이. 그래서 야, 이 어떤 지지층 아주 골수 지지층의 지지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저건 대선 주자로서는 완전히 망했다. 네. 예. 그러니까 이 백자선을 둘러싸고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다. 아니면은 또 이게 앞으로 전개와 어떤 이제 리스크까지 고려한 결정이다.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안을 아마 이제 제출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국정조사를 열어야 이제 그 용역업체도 뭐 부를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 간단하게 한번 좀 해주신다면. 뭐 국정조사 그 합의가 되겠습니까? 더더군다나 이게 대통령 친인척 문제 그리고 여사 문제인데요. 그래서 합의는 안 되겠죠.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다. 일방적으로. 네,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. 이거는 아니면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결단 내리셔야 되는 거죠. 그죠? 네.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는 결단 내릴 것 같지 않다. 그다음 지금까지 쭉 했던 어떤 일련의 어떤 행태하고 비춰보면 그러면 민주당 혼자 하는 국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국조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.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이 야당에서 이것도 하자고 얘기 안 하면 이 말이 안 되죠. 이런 사안에서. 당연히 하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은 별로 없고 그냥 일방적인 공방, 민주당 혼자 참여해서 혼자 하는.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공무원들도 답을 안 해요. 증인들도 잘 안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. 어떤 문제들이 전부 정파화돼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먼저 가른 다음에 내 편이 아니면 아예 협조를 안 하고 아예 말을 안 해버려.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? 끝에 가서요 결론이 안 나요. 굉장히 지루하게 공방만 하다가 그냥 끝나. 서로 자기 할 말하고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과거에 처음 국조가 나오고 처음 그 민주화 이후에 90년대만 해도 국회가 이렇지 않았잖아요. 심지어 제가 국회에 있었던 2010년대도 그렇지 않았어요. 네. 지금은 이런 행태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.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 가족 쪽에서 누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뭔가 부탁을 했다, 청탁을 했다. 네. 노선 바꿔.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겠죠. 네. 그런데 그냥 뭐 국토부에서 이거는 그냥 내피셜입니다.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. 그냥 알아서 이거 뭐 어차피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안도 있었고 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뒤섞여서 판단했을 수 있어요. 네. 그 속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뭐 어떤 대통령 배우자도 부인도 관계돼 있고 뭐 기왕 하는 김에 뭐 강화 IC 하다 보니까 그냥 강상면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결정했잖아요.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올까요? 그러면은 뭔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가족이 누군가 이게 영향을 줘서 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. 네. 그럼 결국
공무원이 그냥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정했습니다. 그럼 이게 또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결국은 가려지기가 매우 어렵다. 그 근거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의심은 매우 가나, 의심은 무척이나 많아. 이것도 이상민 장관 이 탄핵소추 기각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. 장관으로서의 자질로서는 미흡하나 탄핵은 아니다. 이런 거야. 아니, 매사, 뭐 매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네. 의심은 가나 법적으로 뭔가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. 저는 이거 그냥 질질질질질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뭐 행정적으로도 감사가 되고 또 법적으로 이제 수사가 되면은 어떻게 나올겠냐.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김건희 여사 가족이 뭔가에 그 영향을 줬다라는 게 뚜렷한 근거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방금 전에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절차상의 그 하자 담당 공무원만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으로 뭐 처벌하고 징계하고 뭐 직위 해제하고 그걸로 끝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정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. 솔직히 두 분 말씀이 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. 이렇게 나오다 보면 스모킹건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여기에서 간신히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면 안 돼. 제가 그래서 지금 바로 화면 나오나요? 그래서 저는 뭐 5점 중에서 3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 한 줄 평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들어간 백지화 전에 대안은 없었을까? 대안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걸 설득력 있게 원장관이 이야기했더라면 누구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. 아 역시 원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 가족의 이해관계와 걸려있는 뭐 수익성 노선 변경 아니냐 이 부분을 절묘하게 설명을 해낸 장관의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수준까지는 못 가는 거죠. 저는 이제 원장관에 대한 한 줄 평이라고 얘기하셔서 좀 망했다. 왜냐하면 이거 지금 블랙홀이 됐어요. 블랙홀. 무슨 얘기를 해도 의혹으로 다 연결이 돼요. 어저께 그 뭐 상임위에서 결정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렇게 뭐 한다고 국토부에서 막 자료 방출했잖아요. 그죠? 근데 자료 막 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어떤 뭐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말이죠. 비공식 문서예요. 아니 보니까 그 비공식 문서 대부분이 용역회사 보통은 그것도 드문 일이에요. 그냥 KDI한테 재예타를 의뢰를 하지. 밖에 있는 용역회사한테 그것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예타하지도 않고 발표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용역회사랑 국토부가 오고 간 교신들 그게 거의 다 비공식 문서예요. 네네. 근데 비공식 문서라는 건 뭐냐면 야당이라는 기자들이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. 알아서 네. 공개하지 않으면. 네네.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감을 하게 되면 야당이나 이제 의원들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요청하죠 자료를. 그러면 비공식 문서는 그 1년 번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자료 요청 목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아예 넣을 수가 없나요? 네. 그러니까 달라고 이거 어디 뭐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청하겠지만 네. 그런 게 안 나오면 없었다면, 요청 못 하는 네. 거예요. 그럼 나는 그 내용들이 뭔지 다 못 봤지만 그 왜 비공식 문서로 교신하냐? 밖에 있는 국토부가 업체가. 하면서. 네, 정부가 하면서. 그렇죠.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언제 만들었냐? 이게요. 1년 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요. 네. 이 문서의 작성 일자도 그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. 진짜 그 날짜에 작성한 건 맞는지 이건 뭐 사실은 나중에 뭐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날짜 쓸 수도 있는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개하는데 공개하고 나니까 의심이 더 짙어져. 그죠? 그 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리고 백지화 해버리니까 더 난리가 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더 시끄러워져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블랙홀에 들어가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과거에 그 좋았던 이미지가 싹 없어졌다.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원장관 입장에서 제 사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적으로 본인이 모면한 것으로 나중에 평가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망했다. 네.